미처 영상으로 다루지 못한 사연들은요, 매일 아침 발송되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답변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란에 있는 링크 따라 뉴스레터 구독하고 빠르고 정확한 미국장 소식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머슬 여러분. 개미상담소의 유림소장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실 또는 투자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김폴로님의 사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루시드를 300주로 계속 매집해서 560주가 되었습니다. 평단도 37달러에서 26달러로 낮췄고요. 루시드 성장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겠죠? 조비도 300주 가지고 있고요. 릴리움도 300주 가지고 있습니다. 모으다 보니 전기랑 관련된 EV 섹터만 가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요? 큐리어시티 스트림 주식도 소소하게 1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제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너무 잡주에 몰빵한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투자한 미국 주식 규모 순위를 보면요,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애플입니다. 테슬라가 애플보다 3배가량 많죠. 그런데 사실 시가총액은 애플이 테슬라보다 3배 더 큽니다. 동일한 비중을 들고 간다면 투자자들은 애플의 주식을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정반대의 현상이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위험한 주식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 6개월 미국 주식 순매수 리스트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의 투자가 상당히 과감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테슬라, QQQ ETF, 엔비디아, 알파벳, 아이온큐, 루시드, 리비안, 로블록스 등 이 테크 관련 주식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폴로님이 어쩌면 이 하나의 큰 그룹을 대표하고 있다고도 보입니다. 먼저 폴로님의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와 조비, 릴리움, 그리고 큐리어시티 스트림 모두 적자 구간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기업 가치 대부분이 현재보다 미래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나중에 거대해질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더라도 지금 일찍 사둬야 해. 이런 생각의 흐름이 드는 거죠. 이런 종목의 투자가 성공하려면 이 테슬라 모먼트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상업 생산과 그 뒤에 오는 흑자 전환이죠. 테슬라의 주가의 기록적인 상승이 시작된 때는 2019년 말입니다. 2019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반면 이 적자폭은 감소했죠. 그리고 테슬라는 2020년 7억 2,1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상장한 때는요, 2010년입니다. 초기에 투자했다면 이런 놀랄만한 차익이 발생할 때까지 약 10년을 버텼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한 기업의 미래에 베팅을 걸고 수익을 거두는 것에는 이 매우 강한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처럼 큰 성공을 거두는 기업은 열에 하나 정도? 이 정도가 안 될 테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요, 루시드와 조비, 릴리움으로 짠 포트폴리오가 마침내 큰 보상을 안겨줄 확률은 높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낮은 확률의 큰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니까요. 만약 이런 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한 거라면 이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기업을 향한 단순한 믿음으로 투자하기에는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 가치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GM과 포드, 현대차, 에어버스 등 레거시 기업이 공격적으로 전기차나 수직 인착륙기 사업을 확장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각 국가의 규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스타트업에 있어 기술력은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상대적 우위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묵혀둔다는 전략은 최악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낸다면 이 손절도 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절만큼이나 어려운 게 물타기입니다. 사실 전문 투자의 영역에서 이 물타기란 최악의 선택 중 하나로 꼽힙니다. 투자 전략이라 보기에도 애매한 게요, 전문 투자자들은 처음 투자를 할 때부터 이 손절 구간을 정하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 기업은 좋아. 그런데 주가가 이 밑으로 하락한다면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선 팔 거야. 이렇게요. 즉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이라는 세워놨던 계획을 실행하게 되지 더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폴로님의 포트폴리오는 여러 기업에 투자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가의 흐름이 거의 동일해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 상장사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가 방향성이 유사한 기업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이 하락장에서 버티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 최소 1년은 이 손실 구간에 있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니까요. 이 네 기업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번 잘 짚어보시고 매출에 비해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지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이 낮다면 일부 손절에 이 버퍼를 갖고 계시길 권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더해보자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과 전혀 방향성이 다른 코카콜라나 리얼티 인컴과 같은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를 일단 아주 조금이라도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성을 지닌 종목의 흐름을 매일 함께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오늘 개미 상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은 투본선. 모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상담소에서 함께 나누는 고민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 또 다른 사연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